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랑쌤입니다. 자,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요. 계획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획표를 써야 되는 일단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뭐 독해 점수가 안 올라요. 논리 점수가 안 올라요.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께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왜 이 영역의 점수가 안 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아무런 기록 없이 그냥 점수가 안 오릅니다.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기록을 성실하게 남겨놓은 학생들은요, 제가 그 기록을 참고해서 어느 영역에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데, 본인 기록이 전혀 없었던 학생들은요, 저도 어떤 코칭을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선생님께 뭔가 좀 구체적인 솔루션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표를 2주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2주 이상은 꾸준하게 쓰시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부족한 공부를 보완하는 어떤 전략을 세울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획표를 작성할 때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 빼고는 다 재밌으니까 이 계획표 짜는 것에 되게 이제 재미를 들려서 막 1시간 반씩 계획만 세운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깨어있는 이 낮 동안의 소중한 시간들을 전부 다 공부 그 자체에 집중하는 데 써주셔야지. 계획표 짜는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잖아요. 여기 자체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적는 게 좋냐면 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이후에 잠자기 전에 계획표를 한 페이지 정도 구체적으로 좀 적고 주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계획표를 작성하실 때는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 1시간, 문법 1시간, 어휘 1시간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덩어리로 적어 놓으면요, 그 계획표를 딱 펼쳐 봤을 때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무슨 책이었더라? 뭐였더라? 그러면 또 그 사이에 소모되는 시간들도 되게 아까우니까 계획표를 쓰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셔야 되겠죠? 교재 제목을 적으셔도 되고 구체적인 페이지 적는 거 좋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단원명을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실 때도 아, 내가 문법의 이 파트는 좀 여러 번 봤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오면요, 그 나중에 계획 수정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계획은 구체적으로 밤에 자기 전에 적고 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그 자기 전에 항상 고시원에서 그 계획표를 쓰고 잤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학원 가서 아, 뭐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시간이 전혀 없이 계획표를 보자마자 바로 1번부터 그냥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고민하거나 책을 뒤적이거나 이럴 고민할 시간이 되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공부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루 공부 계획표에서 전 과목을 골고루 넣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어휘, 문법, 독해, 논리 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한 과목만 하다가 집에 가지 않도록 좀 영역별로 골고루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수학하시는 분들은 또 영수 밸런스 맞추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날은 막 수학만 하다 집에 가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영어 비중이 좀 높아야 되니까 영어 다 끝나고 수학한다, 수학 다 끝나고 영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대로 하세요. 교대로 영어 끝냈으면 수학, 수학 끝냈으면 영어, 영어 끝냈으면 수학 이런 식으로 영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한 과목만 하다가 집에 가는 참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 수업을 들은 날에는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순위는 그날 수업 내용에 대한 복습이에요. MVP 외우는 것보다도 일단 수업을 들은 날에는 그날 수업에 대한 복습이 최우선순위, 영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복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계획들 여러분이 세워놓으셨던 거를 하나하나 이제 추가해서 하시는 거지, 복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교재를 막 사서 푸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또 하나 계획서에서 반드시 적어야 할 부분은요, 여러분의 순수 공부 시간을 매일매일 스케줄표에 기록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편입에서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얼마만큼의 순수 공부 시간이 누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합격이 결정이 되는 파트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주중에
만약에 뭐 5시간 미만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그 숫자만 보더라도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면서 아, 이걸 내가 언제 보완해야겠다? 주말에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대충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또 구체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또 주말을 그냥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 반드시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공부 시간 대비 공부하는 양을 보면 내가 적절한 양으로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정 영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순수 공부 시간도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이 월화수목금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루에 10개씩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사실 그 누구도 100% 완벽하게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저도 수험생 때 저는 계획표를 굉장히 빼곡하게 세웠던 스타일인데, 빼곡하게 세우면은 이제 그걸 보면 항상 이제 긴장하고 다니니까 그건 도움이 됐지만 100% 완벽하게 완성했던 날은 정말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60%, 70%그 정도만 완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언제 하나,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언제 하시냐면 주말에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말 내에 못했던 부분을 다 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의 계획으로 가셔야지 이 한 주의 공부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계속해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주중에 못했던 공부는 토일에 보충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토일에는 보완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 계획표를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계획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웬만하면 전 과목을 골고루 계획표에 넣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항상 최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먼저 하실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순수 공부 시간도 반드시 기록하셔야지 내가 공부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주중에 못했던 계획은 그 주말 내로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말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날이 아니라 주중에 못한 계획을 보충하는 날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획이 그 다음 주로 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못 끝냈다, 1월까지 했는데 못 끝냈다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주에 맞는 새로운 계획들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지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맞는 공부를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